네, 자 기출문제풀이 제65회 실무시험 중에서 나머지 4, 5, 6번 세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번에 1번 일반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에서 6점입니다. 문제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일반 전표인지 메인 매출 전표인지 헷갈릴 때는요. 부가세에 대한 게 있는 건가를 잘 보세요. 지금 물론 세금과 공과가 나오긴 했지만 부가세는 아니죠. 부가가치세에 대한 말이 있으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없으면 일반 전표 입력.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7월 10일 날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 금액은 6월 25일 직원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거 수정 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급여 7월 12일 이 화면을 일단 보셔야 됩니다. 7월 12일 세금과 공과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자, 7월 12일 수정 전에 세금과 공과금 해서 그 화면 들어가 보면 이 금액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대변에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원래 직원 월급을 주면서 지급한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거는 이거 뭐예요? 직원들 월급 줄 때 급여 지급 시 얼마? 그다음 대변에 뭐 현금으로 주거나 통장에서 이체했으면 뭐 보통 예금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수금 이렇게 처리하죠. 그러니까 예수금 처리했던 거 원천 징수한 소득세니까 예수금이고요. 이걸 납부한 것이다 하면 요게 요 자리 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대변에 물론 현금 돼 있네요. 현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예수금을 요 자리에 집어넣어야 될 건데 세금과 공과금으로 잘못 입력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같은 날짜에 들어가서 요 세금과 공과금 자리에 가서 예수금으로 요거를 예수금으로 금액은 45만 원이네요. 그럼 대변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요거 45만 원. 요 그대로 두고 예수금만 계정가공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 있네요. 자, 7월 10날 차변에 세금과 공과 45만 원, 대변에 현금 45만 원인데 요거를 예수금으로만 수정해 주면 된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8월 9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제품 매출에 대한 거래는 주식회사 오리산업이 아니라 우리산업이다 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물론 아까 세금과 공과하고 명칭이 비슷하니까 이건 부가가치세가 아니잖아 이럴 수가 있겠는데 전자세금계산서 하면 이 자체가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1번 문제는 무슨 세금과 공과해서 전자세금 뭐 전자자가 붙은 게 아니고 그거는 다른 뭐 예수금이라든가 다른 세금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가서 8월 9일 딱 조회받는 보면 없을 겁니다 아마. 없고 그러면 바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서 8월 9일로 해가지고 조회를 해보니 이런 화면이 뜹니다. 과세, 공급가액 850, 부가세 85, 오리산업, 사업자번호, 전자요, 분계 외상 해서 이렇게 분계가 차변, 대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제품 매출에 대한 거래처. 지금 여기 오리산업이라고 돼 있죠. 오리산업, 거래처 조회 보면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명칭이 비슷해서 아차하는 순간에 오타로 잘못 검색해서 우리 산업을 오리산업으로 거래처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외상 매출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 거래처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잘못하는 순간에 나중에 수금할 때 오리산업하고 가서 야 우리는 뭐 사간 적도 없는데 뭔 외상값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발견했으니까 수정해 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와서 거래처만 수정해서 엔터 치면 여기 오리산업이라고 돼 있는 거 전부 다 우리산업으로 거래처가 바뀝니다. 여기 수정하면 여기도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거. 바뀌었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거저먹기 문제입니다. 거래처만 바꿔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예, 바꾸면 여기 우리 산업으로 다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바뀌면 자, 결산 정리 문제로 들어갈게요. 5번 문제.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해서 9점입니다. 자, 세 문제가 나왔는데 2015년 10월 1일에 영업부서의 사무실을 임차 기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 1년입니다. 근데 6개월마다 후불로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그랬는데 회계 담당자가 기말까지 연말 12월 31일까지 아무런 회계처를 하지 않았는데 결산정리상 가서 이제 해라 이 말입니다. 수익비용의 이연비 예상 문제인데 자, 그럼 여기서 계산 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방식하고는 조금 바뀌어요. 지금은 일단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뭐 이런 상태에서 올해 것만 장부에 남겨놓고 내년 거는 넘기고 막 그랬는데 자, 어쨌거나 임차료라는 비용인데 자, 지금 10월 결산이니까 12월 31일이고 10월 1일에 빌렸습니다. 그러면 10, 11, 12, 3개월입니다. 3개월이고 원래 해당되는 게 자, 6개월마다 보통은 1년 단위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6개월에 600만 원을 후불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6개월은 안 됐어요. 돈 주는 건 언제예요? 10, 11, 12, 1, 2, 3월 달에 아마 지급하겠죠. 근데 6개월치가 6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란 소리죠. 그러면 3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12월 31일 현재 아직 돈은 주지는 않았는데 300만 원이 집세가 이번 금년 비용의 임차료에 해당이 되는 거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임차료 비용의 예상이 되는 거죠.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아직 돈 준 건 아닙니다. 임차료라는 비용을 아직 지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 그리고 비용. 이 비용은 이제 임차료를 말하는 거고 자, 300만 원 해서 비용으로 기록하고 부채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답지 세무사회에 발표한 정답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뭐 하나가 빼먹었냐면 여러분들이 입력하다 보면 임차료 검색하면 임차료가 여러 개 쫙 뜹니다. 제조, 원가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영업부서의 사무실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판이 들어가야 됩니다. 판매예배관리비 800번대 819번입니다. 임차료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해서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일반 전폐 입력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당해년도 법인세 등은 3,500만 원, 1년치 법인세가 3,50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중간에 이미 1,200만 원 납부했어요. 그리고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액 85만 원은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다른 자료는 무시한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선납세금이에요. 거기에다가 요거까지 해서 두 개를 더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1,285만 원입니다. 근데 요거를 일반 전폐 입력에서 12월 30일에 입력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능하면 시험 볼 때 이 문제 5번까지 오면 시간이 막 촉박해요. 60분 시험 보는데. 이런 거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해버리세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 딱 들어가시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나오고 법인세 나오고 선납세금 추가계상액.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친 금액이 요 1년치 법인세 3,500만 원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 친절하게 1,200만 원에 85만 원 더해진 1,285만 원이 선납세금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럼 나머지 얼마예요? 3,500만 원에서 요거 두 개 더한 1,285만 원, 1,285만 원을 빼세요. 빼면은 2,215만 원이 나올 겁니다. 요거를 그냥 입력해서 엔터 치면 됩니다. 이게 오히려 간단하잖아요. 저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하는 방법 중에 이거를 추천합니다. 적극. 이게 정확하고요. 자, 3번하고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전표 추가를 이제 해야 되니까.
결산이 현재 재고자산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원재료 430만 원. 그러면 자, 원재료 430만 원. 원재료는 원재료비, 원재료에서 기초, 단기, 기말 요 자리에 가서 430만 원 입력해 주면 되고요. 제공품은 다시 또 내려오면 단기 총재료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 510만 원 입력하고 제품은 1,480만 원. 기말 제품 재고액 그 밑에 또 빈 칸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1,480만 원.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입력해 주면 이거 뭐 5초도 안 걸리잖아요. 딱 이렇게 입력해서 자, 전표 추가를 눌러주면 아까 2번에 있는 미납법인세하고 그 다음에 요 재고자산 세 가지, 원재료 제공품 제품 세 가지가 한꺼번에 분개가 됩니다.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 이제 조회 문제.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룬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외상 매출금 회수가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인가? 아차하는 순간에 외상 매출금 나오면 거래처 원장 아닌가? 거래처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입니다. 계정 과목을 조회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두 가지 중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외상 매출금 회수가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인가 하는 이런 형태 문제에서는 계정별 원장보다는 총계정 원장 가십시오. 계정별 원장도 됩니다. 거기 보면 계정별 원장이 며칠에서 한 달치가 쭉 나와서 한 달 나와요. 그 다음 달 보려면 또 밑으로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 뒤질라 그러면 이거 어느 게 제일 많은가 확인하려면 힘드니까 자,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가서 날짜 1월 1일부터 6월 30일 해서 외상 매출금 딱 하면 1월 달 자, 차변은 외상 매출금의 증가죠. 증가. 그 다음에 회수는 이거 외상값 수금해 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소. 대변을 봐야 됩니다. 대변 중에서 가장 수금을 잘한 달은 그러면 1월 달 1월 달 없어요. 수금 없어요. 2월 달 189만 원, 616만 원, 1,440, 1,270 요거는 6개월치 합계. 6월 달은 수금 없어요. 그래서 1,448만 원 몇 월인가 했으니까 4월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6월 30일 현재 비유동부채는 전기말 대비 얼마 증가되었는가? 자, 3점짜리인데요. 비유동부채, 계정 과목이 아니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할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보면 그게 딱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비유동부채는 재무상태표를 검색을 하면 6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6월 딱 치면 6월 현재가 나옵니다. 전기말 대비 얼마 증가했는가. 그래서 유동부채 쭉 가다가 비유동부채 여기 합계가 있죠. 비유동부채가 당기 2015년은 2억 834만 2,848원. 전기는 작년 2014년 요거 쭉 쫓아서 보니까 1억 6,321만 9,848원. 부채가 작년보다 올해가 증가했죠. 근데 얼마 증가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2억 834만 2,848원에서 1억 6,321만 9,848원 빼면 그 차이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빼주면 얼마죠? 자, 요거 빼주면 빼준 금액 4,512만 3천 원. 4,512만 3천 원. 요거를 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 자, 2015년 1기 예정 신고 기간 중 주식회사 로봇에게 발행한 매출 세금 계산서는 몇 매이며 매출세금은 얼마인가? 그러면 우리 그 기본 메뉴에서 자, 재무회계 말고 부가가치 딱 누르면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부가세에 대한 게. 그 중에서 지금 매출 세금 계산서에 대한 이야기니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쫙 나오고 2005년 일기 예정 신고라 그랬습니다. 일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기 예정 신고, 확정 신고. 예정 신고는 1월부터 3월이죠. 4월부터 6월까지는 확정 신고고. 그래서 2015년 조회 기간을 1월부터 3월, 1월, 3월. 이거는 뭐 정기 신고 그냥 엔터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다시 매출이냐 매입이냐 있는데 일단 매출로 처음에 나타날 겁니다. 자, 매출 생계선서니까 여기 가서 매출처 뭐 이것저것 뭐 매수들 쭉 나와 있어요. 공급가에. 근데 주식회사 로봇이라고 하나의 거래처를 딱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쭉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역 보면 우상상사 나오다가 여기 주식회사 로봇이 나오거든요. 주식회사 로봇에 발행한 매출 생계선서는 몇 매? 자, 여기 보면 로봇 쭉 따라오면 5매, 여기 매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답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 입력하러 가면 칸이 2개일 거예요. 그래서 5매 하나. 그리고 매출 세액은 얼마인가? 매출액이 아니고 매출 세액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급가액, 요건 매출액을 말하는 거예요. 470만 9천 원은 매출액이고 이거에 대한 10%. 47만 900원. 47만 900원. 자, 요거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천천히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령 하나 가르쳐 드리면, 이 조회 문제가요. 전부 다 1월, 6월, 6월 30일 일기 예정 신고 다 앞쪽에 있습니다. 전반기. 근데 일반 전표 입력하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보면 전반기가 없어요. 다 후반기예요. 만약에 시험 보다 이런 시험에서 막 시간을 까먹었어. 그러다 시간이 좀 모자랄 듯 하면 이럴 경우에는 조회 문제 먼저 후딱 해도 됩니다. 후딱 해놓고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이거는 왜냐하면 저장이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 들어가는 거라서 실무 시험하고는 별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해도 되고 단 하반기랑 일반 전표랑 매입 매출이랑 겹쳐 있어요. 그러면 순서로 다 입력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험은 뭐 100번 보면 거의 뭐 95번, 95% 이상은 이 상반기 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요령으로서 참고를 알아두시고 자, 이제 2015년까지는 기출문제는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2016년 2월 달에 시행됐던 특별회차 시험 그거 이제 이어서 제가 작업을 해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